네, 안녕하십니까. 심포지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정밀 의료 시대의 유전체 정보 활용을 위한 접근입니다. 본 심포지움은 정밀 의료 패러다임에 따른 소리를 낮춰야 되겠네요. 네네. 지금 잠시 화면이랑 같이 소리가 나와서 제가 소리를 잠시 낮췄습니다. 유전체 정보 활용을 위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아마도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관여하고 있는 인간 대상 유전체 및 오믹스 빅데이터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국가생명연구자자원센터에서도 역시 자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코빅에서 직접 나와서 통합 정보와 체계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폴리지닉 리스크 스코어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한 해외 유전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실리코 스터디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몰라서 못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관리청의 김봉조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봉조 과장님은 부산대학교 생물학과를 나오셨고, 부산대학교에서 분자 유전학 전공으로 이학 박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여러 군데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셨고요. 일본과 미국에서 역시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2008년도부터 질병관리본부의 국립보건연구원의 보건연구관으로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는 국립보건연구원의 미래의료연구부 유전체 연구기술개발과의 과장으로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 김봉조 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 유전체 데이터 및 오믹스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질병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기존에는 유전체 기반의 선임 연구라든지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 대표적으로 CNV 연구들을 주로 많이 하였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는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믹스 계통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보건원에서도 수년 전부터 오믹스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2017년도에 미국 유전체 학회에서 넬슨 그룹에서 발표를 한 자료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유전체에 대한 지와스 연구는 2005년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2017년도까지는 그렇게 이제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UK 바이오뱅크가 50만 명에 대한 어레이 칩을 만들어서 릴리즈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기존의 단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를 하는데 그친 반면에 2017년 이후부터는 데이터 숫자가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서브타입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유전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자주 많이 보는 지와스 카탈로그 그림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약 4만 8천 개의 다양한 유전적인 변이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1년 5월 기점으로 해서 약 한 4년 정도가 안 되죠. 무려 25만 7천 개 이상의 유전 변이들이 추가로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 최근 들어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코호트들에 대한 데이터가 릴리즈 되면서 많은 연구자분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주로 이제 연구가 되는 대규모 코호트 현황들을 좀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뭐 잘 아시는 UK 바이오뱅크가 50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미 방출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또 시퀀싱도 15만 명 정도 했고, 엑솜 시퀀싱도 거의 50만 명을 다 생산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한군인의 MVP라 해서 밀리언 베테랑 프로젝트가 100만 명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의 또 다른 프리시즌 메디신에서 오로바스 프로젝트가 유전 시퀀싱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30만 명에 대한 유전체 칩 데이터도 생산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저 퍼머넌트 코호트라든지 카도리 바이오뱅크 어레이 약 50만 명에 대한 이런 대규모 코호트들이 구축이 되면서 많은 자료들이 방출되다 보니까 활발한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생산된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유러피안 데이터가 88%,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안 같은 경우는 약 한 7.2%,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0.34%, 거의 없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2019년도 네이처 제네틱스 마틴 그룹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은 그런 유러피안 데이터들을 타 인종에 적용을 시켰을 때 과연 그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것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틱 리스크 스코어 GRS를 계산해서 정확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0.6% 조금 더 되죠. 그죠? 사우스 아시안 같은 경우에도 0.6% 조금 안 됩니다. 이스트 아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나라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유러피안 데이터를 갖다 활용을 하게 되면 두 개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0.2% 미만이니까 실질적으로 유러피안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비제에 해당되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에스닉 디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자국인에 대한 유전체 데이터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 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부터 대규모 코호트 구축을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약 한 20년 정도 흘렀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반인 코호트에서 지역사회, 안성과 안산 각각 5,000명 정도 규모로 해서 약 1만 명에 대한 코호트를 만들면서 코호트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방 코호트가 2004년부터 17만 명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되었고, 농촌 기반 코호트도 2005년부터 진행이 되어서 대부분의 일반인 기반 코호트가 여러분들 연구 활용하는 인프라 자원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약 한 20만 명의 규모의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 환경 모델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상둥이나 가족, 국내 이주자, 국제 협력 이런 코호트들도 다소가 만들어져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질병관리청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정문 맞은편에 보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라고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사업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인체 자원들을 국립중앙인체자원 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데이터에 대한 정도 관리, 고품질 자원으로서 만들어 가지고 연구자분들께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초전 냉장고가 약 186대가 있고, 액체 질소 탱크 마이너스 150도씨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474대.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들이 2010년도 서울서 오송으로 이전을 했는데 100만 명 정도 규모를 겨냥을 해서 인체자원은행을 설립을 하였는데, 현재 70% 이상이 거의 자원들이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 가지고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안성 지역 10,000명에 대한, 그 당시에는 어피 매트릭스 5.0 50만 개의 선입을 가진 데이터들을 생산해서 그걸 2009년부터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코호트 자원들에 대해서도 유전체 데이터를 같이 붙여서 제공해 달라는 외부 연구자분들의 요청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부터 한국인의 유전적인 특성을 잘 반영한
그런 한국인 칩을 일명 만들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들이 한국인 칩을 만드는 제작 과정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 약 2,500명의 시퀀싱 데이터 중에서 홀지놈 시퀀싱을 400명, 그 당시에는 상당히 홀지놈 시퀀싱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약 6만 명의 그 당시 이제 어피 칩 베이스라든지 일미나 칩 베이스 6만 명의 칩을 가지고 소스로서 이용해서 한국인의 유전적인 특성을 잘 반영한 유전적인 변이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83만 3천 개의 한국인의 특이적인 변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칩을 제작해서 2009년도에 공개된 어피 매트릭스 5.0과 동일인에 대해서 7천 명의 데이터를 생산해서 칩이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저희들이 2019년도에 급하게 이제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였고, 약 한 2년 반 정도 동안에 여기 보시면 약 74회 사이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칩을 분양 받으셔가지고 연구를 하시면서 이 논문들을 디자인 페이퍼니까 인용을 많이 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당시 논문을 보시면 또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상용화된 그런 유전자 칩과 저희들이 만든 한국인 칩을 비교하기 위해서 13종에 대한 그런 기존의 상용화된 칩과 일일이 다 저희들이 이제 비교를 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이렇게 만든 한국인 칩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인 칩 컨소시엄 운영을 하였고, 그 당시 참여 기관이 산학연맹 포함해서 45개 기관, 약 145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한국인 칩을 이용해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보건원 쪽에서 약 20만 명에 대한 한국인 칩을 이용해서 유전체 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있고, 국내 연구자분들도 약 10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한국인 칩을 이용해서 만든 유전체 데이터가 국내에 약 한 30만 명에 대한 데이터가 현재 만들어져서 연구자분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한국인 칩에 저희들이 벡스라든지 분석 프로토콜,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로 학회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교육을 했는데,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참고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저희들이 2021년 9월 기준으로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인 칩을 이용해서 논문이 한 60편 정도가, 요 데이터는 한 2년 반 정도, 3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약 20편 정도 논문이 투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처를 포함해가지고 한 60편 정도 현재 논문이 투고가 되었다 하는 그런 논문 리스트도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서 차원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진 한국인 유전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국제 당뇨 관련 컨소시엄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디아멘터라고 해가지고 Diabetes Meta-Analysis of Trans-Ethnic Association Study라는 약자를 가지고 아프리칸, 이스트 아시안, 유로피안, 히스파닉, 사우스 아시안 5개 인종에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를 보시면 약 한 150만 명에 대한 데이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대표적으로 유로피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2개 코트가 당뇨 환자 케이스가 8만 명, 컨트롤이 약 85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참여하고 있는 이스트 아시안 쪽에는 23개 코트가 참여하였고, 당뇨 환자 케이스는 7만 7천 명, 컨트롤은 35만 명. 그래서 각각의 인종별로 연구를 하고 나중에는 메타 분석해서 연구를 하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컨소시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메라톤 플랫 그림만 하나 좀 소개해 드리면은, 유로피안 같은 경우 243개의 T2D 당뇨 관련 로사이를 찾고 그 중에 135개가 노벨 로사이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하였고요. 저희가 속한 이스트 아시안도 183개
T3 로사를 찾고 그중에 61개는 새로운 로사이다. 그래서 에스닉 디퍼런스는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2018년도에 유러피안 쪽은 네처 제네틱스 논문을 발표를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속된 그룹 쪽에서도 한국과 중국, 그 다음에 저희 보고는 이 주저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샘플, 아시안 샘플의 한 80%를 3국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네처에 저희들이 투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차세대 유전칩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UK 바이오뱅크가 UK 바이오뱅크 의뢰의 칩을 만든 시점이 2012년, 13년 무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8년 정도가 이제 지났죠. 그래서 8년 동안에 이제 시퀀싱, 엑솜 시퀀싱도 마찬가지고 홀지놈 시퀀싱도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서 이제 뭐 이렇게 공개돼 가지고 여러분들도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희 그 보건원 쪽에서도 다부처 사업을 해서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 약 1만 명의 희귀 질환 포함해서 정상인 시퀀싱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또 올해도 15,000명에 대한 데이터가 추가로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은 미국의 제한군인에서 하는 MVP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에 약 한 80만 개 선입들이 가지고 있는 칩들이 보통이었는데 약 2배 이상 180만 개 선입들로 구성된 새로운 칩을 만들어서 약 100만 명의 데이터를 만들었는데요. 이 칩은 엑시온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저 대표적으로 오로바스 프로젝트 정밀의료 사업도 대부분 이제 시퀀싱 기반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약 30만 장에 대해서는 30만 명에 대해서는 역시 한 1.8메가의 칩으로 다시 새롭게 제작해서 이 칩으로 생산을 해서 또 연구를 시퀀싱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보건원 쪽에서도 지금 현재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본 사업 예산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대충은 아실 건데 100만 명에 대한 그런 리크루트를 수집을 하자는 목적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0만 명에 대해서는 질환자 베이스로 만들고 나머지 60만 명에 대해서는 일반인 정상인 베이스로 이제 가자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홀지놈 시퀀싱도 생산을 하지만은 이런 어레이 칩들도 기존에 저희들이 2014년에 만든 데이터보다는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칩을 만들게 되면 그렇게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든 한국인 칩 버전 1.0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 2.0을 보시면은 저희들도 한국인 특이적인 유전 변이 마크를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는 클리니컬리 좀 더 어프로치할 수 있는 거기에 목적에 맞는 그런 칩을 좀 만들자는 목적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빨간색을 보시면은 희귀 질환에 했던 그런 변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임상 관련 유전 변이들도 많이 포함이 돼서 기존에 임상 관련 연구 마크가 약 20만 개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100만 개 이상으로 한 5배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올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유전체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5% 이상의 커먼 선입들에 대해서 현재는 95% 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약 97%로 다소 높이고 저빈도 같은 경우 1에서 5%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인 칩이 커버할 수 있는 게 7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분석할 때 저빈도 분석할 때는 한국인 칩에 조금 취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85% 정도로 높이고 홀지놈 시퀀싱도 저희들이 처음에 400명 기반으로 저희들이 버전 1.0을 제작했던 반에서 지금 약 5,000명에 대한 홀지놈 시퀀싱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뽑다 보니까 이제 정확도가 훨씬 높고 훨씬 더 많은 그런 변이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아시아인이나 또 한국인의 퍼블릭하게 공개된 DB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는 홀지놈 시퀀싱 데이터 약 3만 명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퀄리티 높은 한국인 칩을 새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 사업을 통해서 내년 말이 되면 버전 2.0에 대한 그 시제품 정도의 칩은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유전체 데이터들이 복원해내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공개도 물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지역사회 안성 안산을 보시면은 2년마다 추적 조사를 하고 있죠. 안성 안산 같은 경우 200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무려 한 10번 정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연령대가 40에서 60세니까 지금 이분들이 60에서 80세니까 뭐 돌아가신 분도 많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신 분도 많고 그런 변수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요 안성 안상 쪽은 저희 부서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유전체 데이터 플랫폼을 가진 것들을 생산해서 지금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피 5.0을 시작으로 해서 어레이 CGH, CMB 연구를 할 수 있는 칩이고, 일루미나 하이식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후속 유전체 데이터, 메실레이션 칩 데이터도 있고, 엑솜 칩 데이터도 있고, 물론 당연히 한국인 칩 데이터도 공개를 하고 있고, 대사체 데이터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크레텍사에서 파는 P180이라는 그런 칩을 사서 대사체 데이터도 공개를 하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다 하는 거는 저희 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기반이나 농체 기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 또 기존의 어떤 그 어피 6.0 데이터, 엑솜 칩 데이터, 그 다음에 코리안 칩, 그 다음에 메칠레이션 에픽 칩 850개 이런 칩 데이터들도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이핵이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휴먼 에피지놈 컨소시엄의 약자인데 한국인 구성 유전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홀지놈 발스팔 시퀀식, 메틸식, RNA식, 그 다음에 인풋 포함해서 6개의 칩식 데이터 포함해서 하나의 셀이나 샘플로부터 10가지의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데이터도 현재 보건의료 연구자원정보센터 코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원 쪽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여기에서 공개를 다 하고 있고, 분양 요청하시면은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트 기반으로 만든 한국인 칩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약 한 18만 명 정도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분양되고 있는 거는 약 7만 3천 명에 대한 데이터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동의서가 문제가 있어서 동의서가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만 현재 공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공개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제 질환군에 대한 1단계로 저희들이 한국인 칩에 대해서 약 20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대부분 만들었고, 질병관리청 예산 지원하에 실행되고 있는 질환군에 대한 그런 코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유방암이라든지 위암, 다나낭소증후군, 알츠하이머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현재 저희 부서에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개는 되고 있지 않지만은 향후 이런 데이터들도 공개가 될 예정이고 만들고 있다 하는 소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장기 이식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나 간 쪽 이식하는 한국인 칩으로서 약 9천 명 정도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암센터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위암 데이터도 약 4,400명, 그 다음에 홀지놈 시퀀싱 데이터, 그 다음에 RN식 데이터, 메실식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일부 만들어지고, 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퀀싱 데이터들이 오믹스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심혈관 질환 약 10,000명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만성 뇌혈관 질환도 홀지놈 시퀀싱 1,000명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 부서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이라든지 임신 합병증 이런 데이터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향후 다 공개 예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현재 저희 보건원 쪽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신청하시면은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나 국가기관에서 민간 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하시는 분은 모든 분들이 다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체 자원 이용 계획서라든지 서약서, 개인 수집 이용 동의서 이런 부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작성을 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필요하면은 여기로 전화하시면은 담당 직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달에 한 번씩 분양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고 하는데 약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분양 신청 방법 및 절차 부분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태에서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자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빅 시스템을 이용한 폴리지닉 리스크 스코어 계산과 활용. 시간이 조금 경과됐으므로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표자는 이상준 선생이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의대 예방의학 교실 박수영 교수 연구실에서 학위과정 중인 이상준입니다. 우선 근본 대한예방의학회 가을 심포지엄에 발표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밀 시대의 유전체 정보 활용을 위한 접근 세션에서 두 번째인 해당 세션은 이제 국가생명자원연구자원정보센터 코빅 시스템을 활용한 이제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 이하 PRS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하였고, 이 PRS 칼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PRS 칼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PRS와 관련해 몇 가지 백그라운드에 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보통 이제 뮤테이션이라고 하면 크게 점라인과 소마틱 뮤테이션을 나눌 수 있는데요. 점라인 뮤테이션이라 하면 타고난 뮤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마틱 뮤테이션은 발생 후에 환경이나 또는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후성적으로 생긴 뮤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뮤테이션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염색체 이상이나 또는 염기수의 돌연변이가 있고,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제 포인트 뮤테이션입니다. 포인트 뮤테이션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스닙인데요. 물론 스닙 같은 경우는 실제 뮤테이션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니다만 염기 하나가 변하는 물리적인 속성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스닙이라 하면은 이제 기인 간의 DNA상에서 존재하는 염기 서열의 차이를 보이는 어떤 유전적 변이를 통해서 개인 간의 어떤 형질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일명 다형성,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형성의 원인 중 염기 서열의 한 쌍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그것이 다른 형질로 표현되는 것을 이제 보통 스닙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인구 집단에서 흔히 발생하는 약 주로 1%의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고 평균 300개의 염기당 하나꼴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뮤테이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가장 널리 퍼진 GIAS 분석은 이제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으로서 모든 유전체의 위치에서 스닙과 관련된 페노타입에 대한 연관성을 갖는 유전적 변이, 일명 스닙을 도출하는 분석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GIAS 분석 방법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미싱 헤리터빌리티 문제점이 있습니다. GIAS에서 초창기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페노타입은 키와 관련되는데요. 키는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관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창기 연구자들이 40여 개의 관련된 스닙 마커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를 설명할 수 있는 건 고작 5%밖에 안 되었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다른 페노타입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GIAS 같은 경우는 커먼 디지즈, 커먼 베리언트 가설을 전제로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진화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인류 집단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질병, 일명 커먼 디지즈가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변이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과 또는 유전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GIAS의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한 이제 하나의 스닉당 하나의 페노타입을 계산을 하는 이런 영향력을 통계 분석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복잡한 유전자 상호작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쥐아스의 한계점들을 해결하고자 여러 시도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의 질병이 다양한 스닙의 조합에 통해서 페노타입과 그 효과 영향을 예측하고자 하였고, 여러 스닙이 페노타입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하에 이를 조합한 점수를 통하여 일단 질병에 대한 영향력을 예측하고자 하는 방법이 해당 지금 소개해드린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의 예측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PRS를 계산하는 방법이 널리 주목을 받고 있고, PRS는 특히나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제 유전적 변이 스닙의 조합을 통해서 그 연관성을 분석하고 위험도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PRS를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식으로는 우선 쥐아스 결과에서 나온 이제 오드 레이시오를 로그로 산출하여 베타 값을 가지고 이를 웨이트를 주어서 얼리 프리퀀시를 곱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개인마다의 PRS 값이 산출되게 됩니다. 보통 연구자들께서 쥐아스 분석을 하시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파일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보통 ID 정보가 주어지는 FAM 파일과 지노타이핑 정보가 있는 베넷 파일, 마지막으로 Genetic Variant ID가 있는 빈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릴 프리퀀시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알릴 프리퀀시를 구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이제 파일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이제 Genetic Variant와 리펙터 알릴 정보가 담긴 레코드 파일, 그리고 Genetic Variant ID만 있는 파일, 마지막으로 이제 각 개개인의 패밀리 아이디나 인디비주얼 아이디가 있는 파일 총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레코드 파일과 Genetic Variant 파일 같은 경우는 쥐아스 리졸트 파일에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D 파일은 당연히 가지고 계시는 역학적 정보에 있는 그 ID 머지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P링크와 P링크2가 코드 간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파일을 통해서 얼리 프리퀀시를 계산하게 되고요. 이 해당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그 맨 처음 소개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이제 인풋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쥐아스 분석을 P링크로 했을 때 나오는 파일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베타 값과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제 알릴 프리퀀시를 위해서 이제 이펙트 알릴을 골라야 되는데, 레퍼런스 알릴과 얼터너티브 알릴, 그 다음에 A1 컬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이 분석에서 사용되는 이펙트 알릴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A1 컬럼입니다. 그래서 A1 컬럼을 따오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Genetic Variant ID 같은 경우는 ID 값을 가져오시고, 레코드 파일 같은 경우는 ID와 A1 컬럼을 파일로 만드시면 됩니다. 패밀리 아이디와 인디비주얼 아이디는 이제 가지고 계신 이제 역학 데이터에서 갖고 오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얼리 프리퀀시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얼리 프리퀀시를 산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파일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일 A를 레퍼런스 알릴로 T를 이펙트 알릴로 계산을 했을 때 어딕티브 모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숫자가 매겨지고, 만일 임퓨테이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 사이에 값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PR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쥐아스 결과 파일과 그 다음에 페노타입 파일,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얼리 프리퀀시 파일, 이 세 가지의 파일이 필요하고, 이 세 가지의 파일을 통해서 이제 각각 개인 간의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를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이제 모식도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하고 아웃풋이 나오는 계략적인 워크플로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쥐아스 리조트에서 베타 값과 알릴 프리퀀시 계산된 이것을 곱하게 되면 개인 간의 이제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가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디스프리저스는 체크할 수 있고, PRS로 이제 기본적인 모델링을 해서 AUC 테이블이나 플롯을 산출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 PRS가 대한 어떤 이펙트 사이즈까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계산 과정 그리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들께서 원하시는 어떤 파일 형태로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샤이니 웹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실제 서비스는 코빅에서 이제 그 코빅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기반으로 URL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마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패널 하나하나마다의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이제 인풋 파일에 대한 인스트럭션인데요. 기본적으로 유전체 연구들이 생소하신 연구자들께서는 인풋 파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피링크1과 피링크2를 기반으로 어떻게 인풋 파일을 만드는지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패널을 보시면은 인풋 파일에 대해서 어떤 컬럼 네임이 매겨져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GIS 리졸트 파일과 그 다음에 early frequency 파일의 순서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early frequency 파일에서 있는 그 스닙은 사실 저희가 가장 익숙한 RS 넘버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할 적에는 크로모점과 포지션 그리고 얼릴 정보를 가지고 아이디들이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산하냐에 따라서 아이디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연구자들께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 형태가 조금씩 다를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만 맞춰주시면은 저희가 프로그램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를 생산해서 이제 머지를 하게끔 짜놓았기 때문에 이 순서만 맞춰주시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파일을 인풋할 때 우선 early frequency 파일과 항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GIS 파일, 그 다음에 phenotype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기본적으로 코호트 세팅과 케이스 컨트롤 세팅의 두 가지 연구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이펙트 사이즈를 산출하게끔 이제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션 된 파일 같은 경우는 PDF나 PNG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PRS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닙까지 이제 인풋을 넣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컷오프를 정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옵션 같은 경우는 GIS 결과에서 p-value에 따라서 스닙의 개수를 얼마나 정할지를 이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S를 통해서 산출되는 이펙트 사이즈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레퍼런스를 정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에서는 이제 GIS의 p-value에 따라서 컷오프를 넣었지만 여기서는 PRS 들어갈 만한 스닙의 개수를 임의로 연구자들께서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보를 누르시고 런을 누르시게 되면은 각각의 결과들이 다 산출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AUC나 PRS 값에 대한 CSV 또는 텍스트 파일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운로드 파일을 누르시면은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분석을 돌리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파일을 업로드 하시게 되면은 이제 파란색 바와 같이 이제 완료가 된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고, 옆에 탭을 보시면 Summary of Input Data라고 해서 3개의 파일이 제대로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파일이 헤드 함수를 통해서 각각 보여지게 됩니다.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빨간색은 이제 PRS의 디스트리뷰션이고, 파란색 선 같은 경우는 Cumulative Prevalence를 나타낸 것인데요. 위에는 Low PRS를 계산한 것이고 아래는 Standardization 된 PRS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AUC 테이블 같은 경우는 처음에 GIS 파일에서 이제 넣었을 때 p-value가 가장 나누는 대로 정렬을 해서 PRS를 하나부터 이제 요 예제에 따르면은 27개의 누적되는 PRS 개수를 넣어서 각각의 AUC 값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p-value는 말씀드렸다시피 인풋되는 GIS 파일에 대한 p-value를 나타낸 것이고, 실제 이건 계산을 하기 위해서 뉴머릭으로 함수를 변환하는 바람에 이제 0.00로 나타나게 되지만 파일을 실제 받아보시면은 p-value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p-value와 그 다음에 AUC에 대한 플롯을 제공하는데요. 검은색 같은 경우는 이제 AUC 값을 나타내고, 이제 흰색 점 같은 경우는 각 스닙에 대한 p-value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히 GIS에서 p-value가 제일 낮은 스닙이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스닙은 가장 높은 이제 p-value를 가진 스닙인데요. 여기서 한 개는 한 개인데, 예를 들면 32개나 마지막에 54개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누적된 스닙을
넣었을 때 이제 PRS를 통한 AUC 값을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예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AUC가 지금 0.5 근처인데요. 실제 GIS 분석을 통해서 이 값을 산출하게 되면은 처음에 스닙이 증가함에 따라서 AUC 값도 같이 증가하게 되다가 어느 일정 구간이 되면은 플라토를 이루거나 혹은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정도 선에서 컷오프를 생각하셔서 이제 PRS를 산출하게 될 스닙의 개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그래프를 이제 논문에서 쓰실 수 있도록 고해상도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PDF나 또는 PNG 파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RS에 대해서 이제 이펙트 사이즈를 계산한 테이블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컨티뉴어스나 혹은 퀀타일, 퀸타일 혹은 데사일, 그리고 여기서는 가려졌지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당의 이펙트 사이즈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멀티베리트 같은 경우는 성별하고 나이까지 고려가 가능하고 이펙트 사이즈라고 명명한 이유는 이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나 코호트 스터디에 따라서 뭐 OR 값이랑 HR 값을 같이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터디 디자인에 대해서 셀렉션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펙트 사이즈를 산출한 것을 받아보실 수 있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앞에 패널에서 선택하시게 되면 자유롭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PRS에 대해서 이제 누적된 모든 PRS 값과 스탠다드 되어 있는 PRS 값 전체에 대해서 CSV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ID 키도 함께 이제 원래 넣으셨던 대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받으셔서 이제 가지고 계신 원래 역학 데이터나 다른 자료들과 머지를 하신 다음에 추후 뭐 모델링을 하신다거나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하시는데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연구는 이제 저희 포스트게놀 유전체 사업 지원을 받아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개발한 PNSCAL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나중에 받도록 하고 세 번째 연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재는 코빅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와 체계에 대해서 박지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원 바이오 빅데이터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양력을 소개시켜드리면 포항공과대학 화학공학과 학사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고요.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을 거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선임기술원 그리고 바이오 빅데이터 현재는 바이오 빅데이터 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뜻깊은 이제 학회에 발표를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빅의 생명연구자원 통합 관리 체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유전체 데이터의 수집, 등록,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저희 코빅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학회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코빅이라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코빅은 다음과 같이 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장비와 교육장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 기관은 기본적인 임무가 생명연구 자원의 확보, 관리, 활용 선순환 체계 구축과 생명정보 통합 관리 및 활용 서비스 체계 구축에 대한 목표를 임무로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석 서버 경우에는 6,000코어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27페타 정도의 저장 스토리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에 따라서 2026년까지는 10,000코어와 125페타 정도의 저장 스토리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요약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학연병 연구자들이 국가 R&D 과제로부터 생성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을 중점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연구자들에게 다시 제공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은 생명연구자원법의
자원법과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의무로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고유 롤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 생명연구 자원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유전체 데이터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2019년부터 Korean Nucleotide Archive, 줄여서 코나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포스트 게놈 다우치 유전체 사업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 코나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게놈 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대형 유전체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 중 하나로서 5,500억 규모의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7개 부처청에서 청과 여러 연구자들이 만들어주신 유전체 데이터들을 코빅에서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년 기준으로 약 380TB 정도의 시퀀싱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 형태로 코빅에 저장이 되어 있고, 해당 로우 데이터 중에서 약 200TB 정도가 이제 인체 유래물 혹은 이제 휴먼 샘플 유래 데이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체 데이터 베이스를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먼저 여러 연구자분들께서 논문을 쓰시게 되면 그 논문에서는 유전체 데이터의 재현성 혹은 재현성 검증을 위해서 학술지에 이제 데이터를 학술지에 이제 논문을 쓰실 때 어떤 퍼블릭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디파지션하고 그 데이터들을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 일본, 미국, 유럽, 그다음에 중국 등의 다양한 유수 국가들에서는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제 이런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 이제 데이터의 그 자국 보호주의적인 정책이 점점 심화되면서 그 한국 정부의 고유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수립이 필요해졌다는 이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전체 데이터의 생산 단가가 근 20년간 급격히 감소하였고, 한편으로 한 번의 기계 런을 운영을 했을 때 생산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유전체 빅데이터의 시대가 필수 불가결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빅데이터들을 만약에 해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데이터베이스, 특히 미국 같은 NCB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외국에 있는 해외 전송망을 당하기 때문에 1TB 기준으로 약 22시간 정도의 많은 시간들이 소모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국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등록하는 경우는 국내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약 2.5시간 만에 데이터들이 모두 전송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의 전송 속도나 그 다음에 국가적인 이제 데이터 보호주의적인 정책들에 힘입어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이제 절감하였고, 그에 따라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저희 코빅에서는 코나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을 미션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코나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저희가 신경 쓰기 때문에 삼성 SDRS와 공동 개발한 쥐박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대용량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외장하드 형태로 택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이제 업로드를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 국가적인 여러 데이터베이스들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저희가 이제 국제적인 기준을 차용하여 이제 저희 등록 양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호환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국말로 이제 의사소통을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유지만, 특히 코나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네이처지를 비롯한 여러 학술지에서 저희 코나 인용본을 등록함으로써 지금 인정받고 있는 사례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해외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여러 유수 저널들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서 이제 편하게 제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서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Materials Method 섹션 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이제 인용하시고 저희가 이제 부여해드리는 등록번호를 기입하게 되면 이제 학술지의 에디터나 리뷰어들이 해당 어세션 아이디에 접근을 하셔가지고 해당 내용들에 대한 제한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나의 화면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는 4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록과 열람, 그 다음에 이제 마이 페이지와 같은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연구자들이 각자 등록하거나 다운받은 현황들을 확인할 수 있고, 특이사항으로는 연구자들이 이제 그 비공개 엠바고 기간 동안 이제 데이터를 등록해서 비공개로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리뷰어나 저널 에디터들만이 열람할 수 있게끔 페이지를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통계 페이지에서는 이제 코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의 현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나의 메인 페이지이고요. 저희 컨트롤 어세스 데이터 같은 경우도 별도로 이제 정책을 하고 있어서 인체 유래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뱅크 인체 유래물 은행의 규칙에 따라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브미션 페이지들을 조금 그림으로 이제 따왔는데 이런 식으로 항목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면서 데이터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제 SOP 2.0이라고 불리는 이제 포스트 개념 사업에서 통용되는 용어인데요. 이런 표준 작업 절차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안을 저희가 호환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 100여 개 이상의 그 등록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필수 항목과 이제 옵션으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항목들을 이제 연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혹은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구적인 맥락으로서 이 100개의 항목들을 그룹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코빅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개의 그 카테고리로 이제 100개의 항목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바이오 프로젝트, 바이오 샘플, 익스페리먼트 런이라는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바이오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과제에 대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고, 바이오 샘플에서는 DNA가 추출되어지는 그 시료에 대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으며,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는 저희 시퀀싱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서술이 들어가고, 런에서는 파일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등록 양식들을 저희는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이런 메타데이터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이제 볼 수 있게끔 잘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수동 혹은 이제 그 자동화된 품질 관리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제 활용성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시료 정보, 바이오 샘플에 대한 정보의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제 생물종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여러 생물종들을 저희가 크게 7가지 카테고리로 좀 더 세분화해서 그에 유사한 그 카테고리 내에서 이제 특이한 이제 항목들을 조금씩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샘플의 경우에도 저희가 별도로 이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인체 유래물 데이터, 휴먼 샘플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 혹은 그 인체 유래물 은행에 관련된 이제 규약을 저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 책임자의 서명이 담긴 데이터 등록 동의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연구 데이터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서면 동의와 코빅 등록 기탁에 대한 이제 IRB 및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IRB 승인 후에 해당 IRB 제공 승인서를 코나에 제출해 주시면은 이제 그 되고요. 그다음에 활용을 하고자 다운받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제 데이터 활용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구 책임자의 데이터 이용 동의서와 이제 폐기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 활용하는 입장에서도 IRB에 대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데이터의 수집 등록과 제공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코나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바이오 익스프레스라고 불리는 이제 활용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데이터 등록 저장한 코나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전송 전처리 분석과 관련된 시스템은 소위 바이오 익스프레스라고 불리는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이제 G박스라고 불리는 고속 파일 전송 솔루션과 클로샤라고 불리는 데이터 분석 워크벤치, 클라우드 기반 이제 워크벤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박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코나에 데이터를 등록하거나 데이터를 다운받을 때 활용하실 수 있고요. 클로샤의 경우에는 다운받은 데이터들을 저희 사용자의 로컬 데스크탑에 저장하지 않고서도 저희 코빅 서버나 저희 코빅에 들어가 있는 저장 스토리지를 용이하게끔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2개 URL 링크를 나중에 참고하시면은 관련된 사용법들을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G박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삼성 SDS에서 개발했던 레피던트를 유전체 데이터나 생명 정보의 실정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G박스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친화적인 이제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로컬 데스크탑 화면과 디렉토리와 그 다음에 저희 코빅 내에 사용자 아이디별로 주어지는 그런 스토리지 현황의 디렉토리 구성이 동시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G박스 같은 경우는 고속정서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시스템과 이제 미국의 유사한 시스템인 갤럭시와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빠른 업로드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된 전송 속도들을 언제든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클로샤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워크벤치 시스템의 경우에는 저희가 유전체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분석 프로그램과 파이프라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즉 유전체, 전사체, 후성전체, 메타 유전체, 그 다음에 싱글셀과 관련된 다양한 유전체와 관련된 분석 프로그램과 파이프라인을 탑재하고 있고, 이렇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GUI 기반으로도 웰랩 연구자가 쉽게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속도 또한 이제 미국의 갤럭시와 비교해서도 2배 이상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러한 바이오 익스프레스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편리한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분석 시간을 보장하며, 특히 이제 대용량 유전체 데이터 처리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약 200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탑재하였기 때문에 분석 도구의 호환성을 갖추고 있고, 필요하다면 전화나 혹은 저희가 직접 이제 메일로 혹은 직접 방문하는 형식으로 연구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의 등록 수집 제공에 대한 코나와 데이터의 전처리 분석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바이오 익스프레스 2가지 기능을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유전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성능 분석 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최종적으로 대용량 유전체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생명정보 분야의 이제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2가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이제 코빅에 계신 여러 박사님들과 연구팀들의 도움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시스템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과기정통부 및 연구재단의 펀딩을 받아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로 다음으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가장 마지막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유전체 및 오믹스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서울의대 의과학과에 지금 박사과정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경식 선생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박사과정 김경식입니다. 먼저 발표 기회를 주신 대한의학회 관계자분들과 여러 지금 시청해 주시는 이제 여러 회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발표 관련해서 저희는 어떤 이상적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이번 소개는 이제 오믹스 및 빅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소개랑 각 데이터 신청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의 유전체 역학조사 사업하고 이제 외부 오믹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지금 심오한 그림으로 하나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게 다중오믹스의 연구의 전체적인 맥락을 소개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중오믹스 하면은 이제 개별적인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이런 데이터 형식만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스템 생물학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 인포메틱스, 이제 스태티스틱스, 컴퓨터 사이언스가 총망라된 게 다중오믹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오믹스 연구들이 이제 표현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전체나 이제 전사체를 개별적으로 접근했다면은 다중오믹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빅데이터랑 여러 가지의 이런 학문들이 결합한 연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다중오믹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지속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고 유전체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힘입어서 이제 이런 다중오믹스 시대가 이제 거의 왔다라고 말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NGS와 같은 분석 기술들의 검사 단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생산과 이제 그런 릴리즈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용이해졌고 그래서 이제 다중오믹스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대사체, 후성전체, 마이크로바이옴 등을 고려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중오믹스 데이터를 접근하는 원리라고 하는 말씀드리면 우리가 표현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림 2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오믹스 빅데이터를 멀티레이어 형식으로 이제 접목을 시켜서 접근하는 것을 다중오믹스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중오믹스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여쭤보시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표현형이라고 하면은 그 표현형에 대한 실적인 메커니즘을 분석을 다양한 오믹스 빅데이터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3은 이제 비만에 대한 이제 다중 오믹스 분석에서 이제 실질적인 비만의 메커니즘을 이제 다양한 오믹스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나타낸 그림의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중 오믹스는 이제 여러 이제 대가라고 불리는 여러 연구자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보면은 일단 처음에 나온 얘기가 너무 어렵다, 되게 생각할 게 많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를 좀 제가 말씀드리면서 고려해야 될 점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 느낀 걸 말씀 먼저 드리면은 일단 희귀 질환과 다르게 복합 질환에서는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연구자들이 어떠한 표현형을 하나를 타겟을 정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모든 오믹스 빅데이터를 다 고려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실질적인 여건으로서 이게 불가능할 수가 있고 꼭 어떤 표현형은 굳이 모든 데이터를 쓰지 않아도 일부 오믹스 빅데이터 통해서 충분히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먼저 있고요. 특히 이제 플랫폼 간의 좀 통일성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조직에서 이제 티슈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블러드 타입에서 혈액을 접근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리고 시료를 통해서 데이터를 실제 생산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는 이제 이러한 시료 수집이나 이제 그런 생산에 있어서 배치 이펙트에 대한 것을 고려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 통계적인 예측력인데요. 역학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유전체 연구에서도 과거에 이제 가령 뭐 전장 유전체 연관성 분석 GWAS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싱글 단위에서 연구기관 연구자 단위였다면 지금 거의 컨소시엄 단위를 변모한다는 것들이 이런 통계적인 예측력을 고려하는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제가 좀 소개를 좀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연구 목적이 지금 만성 신장 질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개의 그 유전체 및 오믹스 빅데이터의 경우는 만성 신장 질환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리고 연구자분들께서 관심 가질 수 있는 UK 바이오뱅크라든지 그 외에 바이오뱅크 재팬, 제이몹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이디 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스케이디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관련된 특성에 대한 전장 유전체 연관성 분석인 GWAS를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결과 GWAS 결과의 이제 요약 통계량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성은 약 한 42개의 인구 집단과 환자 집단의 컨소시엄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처음 이제 CKD 젠 컨소시엄을 시작할 때는 유럽 인구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은 했지만 지금 규모가 되게 많이 커져서 유럽 인구 외에도 미국이라든지 아시아, 아프리카 인종 좀 들어와 있고 이제 일부 페노타입에 대해서는 트랜스 에스닉 기반의 연구까지 지금은 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K 바이오뱅크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알려진 데이터기도 하고 50만 명 기반으로 현재 지금 지노타이핑의 경우는 약 85만 어레이로 되어 있고 그 임퓨테이션은 약 9,600만 개 베리언트로 되어 있으며 지금 2021년 9월에는 홀엑섬 시퀀싱 약 30만 명 기반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데이터 릴리즈 계획으로 나온 게 지금 2021년 4분기에는 홀 지놈 시퀀싱 약 20만 명 규모로서 지금 공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UK 바이오뱅크는 이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분양을 신청하고 받는 형식인데요. 이제 펜 UK 바이오뱅크라고 해서 이제 처음 말씀드린 CKD 젠처럼 GWAS의 요약 통계량을 제시하는 형태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CKD 젠이 되게 한정적이었다면 펜 UK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16,000개의 결과와 이제 제가 일부만 가져왔습니다만 약 한 7,200여 개의 표현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뱅크 재팬 같은 경우는 일본 내 지금 다기관 저장적 코호트로서 약 20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139개의 질병과 증상에 대한 GWAS의 요약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만성 신장 질환에 관련된 트레이트라든지 암을 좀 관심이 있으신 연구자분들께서는 아마 이 데이터를 조금 보실 관심을 가질 좀 여건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EQTL 데이터는 일부 좀 셀 타입에 한정돼서 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체 이외에 오믹스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제이몹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대부분의 오믹스 빅데이터를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아마 연구실에서 아마 GWAS를 하셨거나 어떤 그 GWAS 표현형의 결과로서 어떤 스닙의 그 요약 통계량의 결과를 갖고 계시면은 퓨마 GWAS를 통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스닙의 뭐 펑션 어노테이션 형식으로 하나를 접근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EQTL이라 불리는 발현 정량서 유전자다 분석을 이제 퓨마 GWAS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퓨마 EQTL 통해서 이제 그 EQTL의 기작이 시스인지 트랜스인지 그리고 유전체 마커의 이제 그 조직에서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는 GTX에 대한 데이터 연계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데이터 신청 방법을 제가 좀 빠르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KD 젠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빨간 박스처럼 관심 있는 표현형에 클릭을 들어가시면 건집 형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표가 데이터를 받았을 때 실제 여시게 되면 관심 표현형에 있어서 아이디가 어땠는지 레퍼런스하고 이제 A1 알렐리하고 프리퀀시, 베타, 크로모존, 포지션, p-밸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K 바이오뱅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제 진행하는 이제 플로우이기 때문에 앞서 저희 코리안 칩 바이오뱅크 어레이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신청서 쓰셔서 이제 분양 신청서를 내시면 데이터를 결제하고 분양받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로서는 티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데이터하고 티어에 따라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에서 받기까지 현재 약 한 20주에서 22주 정도 지금 소요된다고 지금 분양 데스크에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 UK 같은 경우도 이제 유전체 GWAS의 요약 통계량을 받는 형태라서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구글 시트를 들어가시면은 각 페노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페노타입이 바이오마커인지 카테고리컬인지 컨티뉴스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설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립션 모어에서 설문의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체 코호트 N수 남성과 여자 그리고 인구 집단 구성이 트랜스 에스닉 기반으로 다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뭐 유러피아만 되는지 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뱅크 재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CKD 젠이라든지 펜 UK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모프 같은 경우는 아까 다양한 오믹스 빅데이터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데 웹 기반으로 검색을 일일이 하시는 겁니다. 관심 있는 뭐 스피드 사이트라든지 유전체 마커에 대한 매뉴얼적으로 검색을 하셔서 이 결과값을 이제 보시는 형태로 지금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퓨마 GWAS 같은 경우는 이제 GWAS의 결과 인풋 자체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크로모존 포지션, RSID, p-밸류, 이펙트 얼렐리, OR, 베타 수준으로 이제 넣으시면은 그 하위 단계에서 이제 뭐 이것을 어떤 샘플 사이즈로 볼 것인지, p-밸류의 컷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정하실 수가 있고, 이제 좀 중요한 것은 EQTL 같은 걸 접근을 하실 때 이제 여기 EQTL 매핑에서 이제 EQTL의 소스를 이제 뭐 시스를 볼 것인지 트랜스를 보실 것인지 아니면 관심의 질환의 조직
데이터를 어떤 거, 뭐 GTX 가운데도 뭐 키드니라든지 뭐 사이로이드 등등등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부분인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성 신장 질환의 다중오믹스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만성 신장 질환 자체와 관련된 트레이트에 대해서 전장이동체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관련된 스님 마커를 찾고 그 외에 여러 오믹스 빅데이터를 들어오면서 관련된 결과를 이제 제시한 형태고, 실질적으로 외부 오믹스 데이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바이오뱅크 재팬이라든지 뒤에 CKD 젠 같은 걸 연계를 해서 외부적인 인실리코 분석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코리아 바이오뱅크 어레이에서 그 도시 기반 코호트를 디스커버리로 이제 안산안성하고 농촌 기반 코호트 밸리데이션 셋을 진행을 해서 각 표현형에 있어서 전장 유도시 연관성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 여기에서 도출된 마커를 이제 EQTL 어나리시스, 이제 퓨마 지와스를 통해서 EQTL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뭐 시스, 지금 저희가 결과에서는 거의 다 시스 기작이었고, 일부 마커에 대해서는 이제 키드니 코르텍스에서 조직 발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후로는 저희가 현재 대사체에 관련된 데이터를 연계를 해서 추가적인 다중오믹스 연구를 진행을 하도록 지금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도와준 저희 연구원들하고 지도교수 박수영 교수님하고 발표자 김경식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 몇 개 들어온 게 있어서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청의 김봉조 과장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페노타입 데이터들을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7만 9천 명 정도만 오픈이 되고 있고 전체 20만 명에 대한 모든 데이터셋은 오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언제쯤 이게 오픈이 다 될 수 있는지, 혹시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오픈이 안 된다면 본부에 들어가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18만 명에 대한 데이터는 만들었는데 제3자 제공 동의서가 있는 한에 대해서만 추리다 보니까 약 한 7만 3천 명에 대한 데이터만 공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3법이 발효돼 가지고 상당히 작년에도 좀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결론적으로 사실 공개할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폐쇄망을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데이터를 올려놓고 들어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분석해서 결과치만 가져 나가는 방법으로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공개를 해서 국내 연구자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사망이나 암 같은 데이터, 추적 관찰 데이터는 지금 오픈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데이터 연계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도 사실 사망 자료나 이제 암 자료나 건보 데이터, 심평원 데이터를 좀 연계하는 부분을 사실은 많이 요청을 했는데요. 사실 그 이제 기관에서 사실은 좀 성의를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질병청의 코호트 사업을 하는 유전자 역학과에서만 지금 건보 데이터나 사망 자료를 연계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렵는데요. 저희 부서 자체도 그렇고 연구를 하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서 차원에서 열심히 요청해서 그런 데이터를 일반 공개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이 더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메타볼로믹스나 에피지네틱스 데이터를 접근을 하게 되면 지와스 데이터에 비해서 일부분만 제공이 되고 있어서 실제 같은 지위스 분석이나 할 때에 제한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역량에 있어서는 사실 더 큰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더 확장할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뭐 이제 오믹스 데이터 쪽으로 같이 이제 연계해서 분석하는 게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일부 지역 사회에서 이제 대사체 데이터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일부 데이터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이제 그런 데이터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충분히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좀 추가적으로 좀 만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지환 팀장님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지환 팀장님께는 지금 제공하시는 지금 잠시 슬라이드가 안 보였기 때문에 슬라이드 쉐어를 좀 해주실 수 있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이랑, 두 번째는 인력이 실제로 메인테넌스 인력과 뭐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에듀케이션 질병관리본부와 비슷하게 에듀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인력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빅에서는 어떤 준비 체제가 있으신지, 인력이 어느 정도 가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중간에 끊어졌었군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제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그 지원 체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바이오 익스프레스와 코나 시스템 내에서 어떤 테크니컬 서포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6명의 그 이제 전문 인력들이 지금 투입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 후자로는 저희가 이제 고도 이제 분석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동 연구의 개념과 조금 더 흡사하게 예를 들어 웰렘 연구자가 생산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분석을 지원을 해드리는, 그래서 이제 논문 피겨 느낌까지 이제 그러니까 공동 연구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분석 체계 지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현재 이제 코빅 내에서 한 10명의 연구 박사님과 연구 박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그분들 학생들 혹은 연구원분들이 함께 이제 지원하는 형태라서 그 정도 인력으로 지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은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